학생 여러분 54번 문제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54번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래서요. 이 책에서 보시면 이 책의 몇 페이지죠? 보시면 62페이지입니다. 자, 62페이지를 보면은 54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든가 그리고 생각의 방향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기네. 그냥 나 읽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저희 선생님들끼리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책에서 바로 읽기 안에 여러분의 54번, 여기 보이시죠? 이 54번 문제가 이 읽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읽기를 한 후에 바로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한 2개, 많게는 3개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3개 문제들이 바로 54번의 문제들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도 54번, 가장 어려운 주제죠.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천천히 51, 52, 53, 54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선생님들 생각들을 여러분 읽게 되셨죠?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꿈과 성공입니다. 주제도 제가 굉장히 선생님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십시오. 우리가 항상 만나는 이 문제는 변함이 없겠죠. 600자에서 700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문제가 2개가 있다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여기 문제가 2개가 있죠. 이 문제 2개 중에서 하나라도 쓰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거라고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갖다 써야 되는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사람들마다 성공의 의미는 모두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진짜 성공, 내가 생각하는 진정하다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좀 더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성공 또는 진짜의 성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여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성공의 의미,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걸 꼭 써야겠죠. 그리고 2번째,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아직 지금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이고 또는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험은 사실 성공이라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자기만의 생각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렇죠. 내가 이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나만의 그 노력 방법들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5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들을 한국어 문법으로, 여기에서 한국어 문법이란 초급 문법은 아니겠죠. 초급부터 고급까지 우리가 배웠던 문법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문화적인 것에 맞게 한국적인 것도 물론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회문화적인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점점 좀 어려워져요.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저희가요 이런 것들을 한국어 5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묻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들, 그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알고 또는 모른다면 친구의 얘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들었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개요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요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개요가 뭐죠? 그냥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메모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글을 쓰기 전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써야 되죠? 처음, 중간, 마지막에 어떻게 난 이거 쓸 것인가. 처음에는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보이시죠?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성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책에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그 책의 부분을 쓰고 나는 이런 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 나라에 정말 다양한 속담들도 많지요. 좋은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진짜 경험을 이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말씀드렸죠? 바로 그래서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책에 적으려고 노력은 하나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2개 정도, 또 많게는 3개 정도를 쓰다 보면 아마 기본적으로 한 400자 정도까지는 쉽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부분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결론 부분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글쓰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알려드린 가르쳐드린 그런 방법들이고요. 이거 위에 다른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과 함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즐겁게 저와 함께 토픽 쓰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꼭 이끌어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